경제 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 폭망의 시작이다. 또 문재인 정부, 민주당, 586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 분립,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원인, 대부분이 586 운동권 때문이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는데 오늘 민주당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조금 전까지는 내놓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서야 이제 신원영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도 하고요. 아울러 교수님 같은 경우 이 부분 어제 송 대표 연설과 비교해서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의 반응부터 말씀드리면요. 신원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에 대해서 이준석 돌풍으로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는데 네. 그 바람이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그 비판의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규제 완화 만능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 규제 완화하면 다 되는 거냐? 그 다음에 공수처 비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어떻게 야수처냐, 여권 인사도 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백신 불안 조정에 대해서는 야권 소속 단체장이 사기당하고 불안을 조정한 거는 야권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저는 다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누구를 떠올렸냐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떠올랐어요. 박근혜 정권 말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들에 대해서도 반성하면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뭐랄까요. 이제까지 국회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 연설하면은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바빴는데 어떻게 해서 미래로 가자라 그러면서 자신을 반성하면서 네.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최초의 원내대표 연설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코로나 탓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탓이다. 사실 코로나 탓도 있죠.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 탓이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으로 한 게 없어요. 국민들에게 소득을 나눠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맨 앞에서 언급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이준석 바람이라고 하는 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넘쳐나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는 네.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더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성에 있어서 어떤 그 대안이라던가 본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연설이었다라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 연설에서 보면은요. 꼰대, 수구, 기득권이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국민의힘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민주당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 사실은 또 국민들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지 여기가 또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번 4월 7일 있었던 재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게 일반론이죠. 그리고 네. 이번에 있었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은 국민의힘에 대한 당원과 일반 시민의 심판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양당 공이 제1당이든 제2당이든 여의도로 대변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 현 정부 구도에서는 대체로 국민들이 좀 식상해 있고 그리고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많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한 발언이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치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실패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정책을 편 거로 이렇게 강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럼 공격을 위한 공격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정쟁거리를 찾고 있는 어떤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이 여당 의원의 발언을 상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만 이것이 공격이 아니라
비판과 견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뉘우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민주당은 이런 비난과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없는가?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이 야당을 무조건 비판하는 이런 우리 여의도식 정치는 사실 이 전 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야의 구분이 별로 없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런 정치 문화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정권을 잡고 나서 그리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나서 대화와 타협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 자성하고 성찰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권은 이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국회를 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뭐 국회 상임위를 독식했다는 부분에서만 놓고 봐도 일방적 운영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송영길, 이준석 양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해서 양측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점, 이거는 우리 정치가 한번 진일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씩 여야 모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김대현 평론가님께서는 일단은 여당이 좀 더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화 타협이라는 그 모습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영길, 이준석 세 대표들이 어떤 식으로 좀 추진해 나갈지 이 부분도 한번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은요,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함과 동시에 자신들은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을 내놓을지 상당히 관심이 많이 모여졌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좀 각각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동산과 일자리를 강조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숨통,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도 완화하겠다. 유연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으로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재산세 등등의 부과기준 12억으로 상향해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군데군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나오는 대목도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 꼼수라고 비판을 받았던 자신들의 그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한 상태인데 조사를 해서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우선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공감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했다. 이런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보면 규제를 완화하겠다, 대출을 좀 풀겠다, 그리고 또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종부세 세금을 좀 다운시키겠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다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 이게 이제 어제 뒤늦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을 한 모양입니다. 그럼 당초에 이 전수조사를 의뢰할 때 동의서를 다 받고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칫 꼼수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를 범한 점에 대해서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은 응당의 조치를 할 거라고 보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갖가지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무리한 조사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 국민의힘이 아마 지지율 한 10%포인트는 떨어뜨리는 수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짚을 거는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 조사를 한 것도 선행적으로 했고 그래서 박수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12명에 대한 출당 권유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당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공이 여야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당협위원장 그리고 시도 광역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게 야당이 조금 더 선명성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도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일자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규제 완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하겠다.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직업훈련 활성화하겠다.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 그리고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요즘 건보공단 노노 갈등 등등을 직접 또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부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거 다 지금 문정부가 놓치고 있는 대목들입니까? 저는 2000년 이후에요. 그 어떤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정부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봤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확대, 흐름 이것과 긴밀히 연관돼 있어요. 네. 과거에 우리가 경제 성장 시절 수출을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할 때는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의 수출은요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 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 일자리 창출은 내수 경제의 문제, 서비스업의 어떤 변화 문제,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정치권 누구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뾰족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 지금 내놓고 있는 뭐 불필요한 규제 철폐. 이명박 정부 때도 규제 철폐하겠다고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규제 철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전봇대 뽑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일자리 늘지 않았었습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정책을 내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염두를 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사회가 한번 이렇게 뒤틀렸잖아요. 네. 이거를 회복시키는 과정은 그동안에 우리가 1년을 후퇴했기 때문에 아마 2보 전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늘어날 때 소위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옛날처럼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할 거냐. 아니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뭔가의 협의체를 만들어낼 거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가 살아날 때 네. 그때 소위 임금 격차 해소 부분을 갖다가 가장 좀 머리를 맞대고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도 못했지만 그전 정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이 일자리들이 대부분 다 내수의 저가 일자리 또는 서비스업 일자리거든요. 네. 여기에 비정규직이 가장 많아요. 또 임금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정치권이 좀 들여봐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서 이제 직고용 전환에서 투명성 확보, 임국공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조금 뼈아픈 부분인데 향후에 정규직화에 있어가지고 절차와 기준을 갖다가 투명하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민간 주도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조금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 말대로 여야가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좀 다음 국회에서 또는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